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이 소식이 오늘 조간 주요 일면에 일제히 실었습니다. 내용으로 다뤘는데요. 오전 9시부터 14분간 통화를 가졌는데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바이든이 나흘 만이라고 합니다. 네. 자, 동아일보가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 가로 열고 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 네, 이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조선일보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이제 이를 다시 강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10년 전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이죠. 핵이. 예. 인도 태평양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구상을 바꿔 2017년 꺼내든 개념이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통화에서 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한국의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이게 어제 우리만 통화를 한 게 아니에요. 보면 인도 일본 다른 나라도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방송 나갈 때 이것도 예언한 거야. 그렇죠. 통화하는데 원래 정상들끼리 하면 한 50분씩 하는데 길어야 10분에서 15분 할 거다. 14분 했어. 그리고 기레기들이 우리가 몇 분 했네. 그렇죠. 일본이 먼저 했네. 네. 우리가 늦게 했네. 이것 가지고 또 기사 올릴 거다. 올렸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대로 올렸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제 일본 총리와 통화도 했는데 이게 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아일보는 우리나라와 통화 전에 호주, 일본 총리를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나라는 인도와 함께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안보협력체 쿼드, 지금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 쿼드 참여의 국가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선일보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싫은 말이에요. 이 오바마나 바이든이 생각하는 한미일 공조는요.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일본 밑에 들어가는 그렇지. 개념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일본의 밑에 들어가갖고 일본한테 조종을 받는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한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싫다 그랬는데 박근혜 그 군사정부 보호협정을 그냥 덜퍼덕 해줘버린 거 아니야. 국회 동의도 안 받고. 그러니까. 네. 괜히 그 위안부 협의도 그것 때문에 해준 거고. 그거는 비공식이라며. 그 일본은 아니라며. 그래서 국회 비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미일 정보협정이 매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개정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지소미아도 깰 건데 뭐 이제. 네. 그리고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아예 제목에서 이렇게 중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 문 대통령과 첫 통화서 대중 압박 메시지. 외교가에선 인도태평양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함의가 담긴 미국의 외교 용어며 첫 통화에서부터 인도태평양의 린치핀이 등장한 건 한국도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사전 예고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오리지널 저작권은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대외 정책의 자원과 관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더 돌려 아시아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지켜낸다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 또는 피봇 투 아시아 정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협력하기로 한 분야를 북핵, 기후변화, 코로나19 순서로 소개했으나 바이든 인수위 측은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바이든 인수위 입장에선 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인수위 측은 이어 대통령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북한에서부터 기후변화 등 다른 공통의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혀 북한 문제가 여러 사안의 하나로 거론됐다. 북핵 대신 북한이라고만 언급돼 북핵 표현도 빠진 셈이다. 그간 외교가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북미 협상 결렬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궤도에 올려놓으려는 한국 정부와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기 위한 대미 외교전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이제 모든 언론들이 이제 바이든이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가지로 이제 우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아이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통화 안 했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 나라 둘이 메인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는 전화 통화도 안 받아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보다 40분 늦게 했네, 막 이거 갖고 바글바글 5분 통화 덜 했네, 막 바글바글 쓰는데 아이. 통화가 9시에 된 거는 우리 대통령이 야 9시부터 업무 시작이니까 그때 전화해. 그래서 미뤄진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야 9시 이후에 전화해. 뭐지 업무 시작 전부터 전화해가지고 무슨 전화한다 그래? 라고 얘기해갖고 그 시간에 우리가 정한 거라니까. 네, 요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에 누가 먼저 통화를 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말도 안 되는 이 경쟁심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바이든 누가 먼저 통화할까? 한국 일본 외교전 김은중 기자. 이 정도 되면 나 조선일보 데스크 아니냐 혹시? 조선일보 기사를 내가 하루 전에 다 써주고 있잖아 지금. 아니 세상 이게 따옴표로 여보세요 바이든이야. 세상에 이 기사 제목이 세상에 헬로 바이든도 아니고. 누가 먼저 통화할까? 와 읽어주세요. 네. 일본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뉴욕으로 날아가 면담을 가지며 개인적 친분을 쌓는데 공을 들였다. 첫 통화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2시간 빨랐고 공식 정상회담의 경우 테레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에 이어 2017년 2월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우리 외교부도 이른바 바이든 채널 구축, 나아가 통화와 조기 회담을 위해 민관 등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보다는 무조건 늦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분위기는 니들한테서만 감지되는 거야. 이거를 참 읽고 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전화를 일찍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이라도 오래 통화를 해야 돼? 아니 왜? 근데 이게 뭐 아 부끄러워. 진짜. 아니 똑같은 시간을 하려고 해도 스가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통역이 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별 얘기 없었다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팽창을 맞자 사실 이거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 2015년 6월 달인가요? 2015년 9월 달이네요. 2015년 9월 달에 시진핑과 오바마가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진핑이 남중국해에다가 기지를 짓겠다라는 제안을 얘기를 먼저 던졌어. 맞아. 예. 그랬는데 안 된다. 거기에 미국의 입장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였어. 그리고 시진핑이 가고 난 다음에 바이든이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걸 오프 더 레코드는 아닌데 아무튼 바이든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10억 달러가 왔다. 에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실제 찾아간 건 맞아요. 그래요? 10억 달러가 입금이 됐고 그 10억 달러를 논아줄 테니 지금 있는 남중국해 문제 입을 닫아달라라고 하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어. 이거는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이제 음모론인 거지.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서 놀랍게도 중국이 바로 남중국해에다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오바마가 여기에 대해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오바마가 여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합니다. 헐. 그래서 연말 이후에 거기가 군사기지로 완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서 왜 관여하나 그랬을 때 오바마는 전혀 오바마 바이든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안 하다가 트럼프가 나중에 들어와갖고 왜 여기다 군사기지 했냐
빼라 안 그러면 전쟁 난다 막 이 난리를 칠 때도 얘네들은 뒤에 가만히 숨어갖고 자기들이 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저지를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을 주고 받고 이거를 합의를 봐준 여기가 있다 그러면 중국은 영수증 있을 거 아니야. 돈 줬는데.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돈 준 놈들은 장부를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는다고. 그 장부 딱 깐다 했으면 이거 나와버리면 오바마를 비롯해서 왜냐면 오바마도 공범이라고 봐.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이 오바마하고 바이든은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바이든이 되면 요거는 참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그럴 말이야. 수 있겠네. 에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 여보세요 바이든 누가 먼저 통화할까 이게 한국 일본 외교전 요거를 그러니까 11월 10일 기사예요.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밑에 보시면 뉴스핌이라는 언론 매체에서 그런 또 제목을 또 씁니다. 바이든과 통화 1. 스가가 빨랐다. NHK 8시 30분. 청와대 9시. 오영상 전문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 시점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인 가운데 일본이 조금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경쟁 안 했거든. 진짜 이거를 전혀 경쟁 안 했어. 야, 우리 직원들 피곤하니까 9시 이후에 전화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로 밀었다니까. 네. 저기 전문 기자면 네. 그냥 전문 기자 붙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전문 기자 일반적으로 붙일 때 그 분야의 박사급 이상을 전문 기자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뭐죠, 전문 기자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기사 나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걸 또 청와대에 누가 물어봤었나 봐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또 청와대는 답을 해야 되겠죠? 조선일보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통화의 약속은 먼저 잡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오전 9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 30분 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을 상대로 한 첫 외교전에서 일본이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일각이란 지들이죠, 조선일보. 난 도대체 일각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 아, 여기서 일각은 자기라니까. 아까 자기가 기사 얘기했잖아. 쓴 거 김은중 기자. 자기네가 스스로 일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셀프 일각설. 예, 셀프 일각설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의 통화 시각은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오전 9시에 하자고 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통화 시각을 청와대가 먼저 잡은 후에 미일 정상 통화 일정이 결정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일본보다 30분 늦게 통화했다라는 마치 일본이 이겼다는 식의 기사가 있었는데 아까 그 기사.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죠. 예. 정상 간 통화는 상호 조율에 따라 편안한 시점에 하는 것이라며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양측이 14분간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반면 일본 측은 약 1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렇게 부끄러워 진짜. 여보세요 바이든 누가 먼저 통화할까 한국 일본 외교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스케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겼다고 쓰든가. 우리가 이겼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쓰든가 그러면. 청와대는 그냥 공평하게 14분씩 했다 그러는데 일본 애들은 또 왜 10분만 했다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실제 10분만 했다는 얘기는 더럽게 할 얘기가 없었다는 거네. 그렇죠. 네. 어차피 둘이 영어로 네이티브 스피커 할 일은 없고 생각해 보세요. 통화를 하는데 통역사가 먼저 중간에서 이거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통역사가 얘기를 하고 이게 넘어가서 이러로 하면 이게 다시 통역돼 갖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10분 통화했으면 5분도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렇죠. 정상의 의견 교환은 절반은 통역사가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회담의 시간 같은 부분 안에서 이 언어가 안 통하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엔 스가는 얘기하다가 뭔 의미인지를 몰라갖고 말이 안 통해갖고 일찍 끊은 것 같아.
네, 아무튼 아우 진짜 뭐, 예. 지금 댓글창에서도 다들 너무 부끄럽고 손발이 부끄럽죠? 오그라들고 있고 정말 미쳐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표현하시고 이게 저는 너무 좀 어이가 없었는 게 언론이 일단 말도 안 되는 의혹 기사를 씁니다. 아까처럼 뭐 조선일보에서 누가 먼저 통화할까?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상이 맞거나 아니면은 뭐 제목 장사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은 정부를 비판할 거리가 생기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또 기사를 써요. 또 제목으로 그걸 쓰면 그러면 아까 조선일보처럼 그 의혹을 또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다시 해명하는 기사를 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무한 반복이에요. 기사가.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솔직히 바이든이, 진짜 당선자로서 어떤 뭐 정상 간에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든 이런 걸 얘기할 입장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해준 거는, 뭐랄까, 체면 처리해준 거야, 체면 처리. 예? 그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얘기한다. 왜 그때 바이든 통화를 받아줘가지고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나? 이것도 송작두. 우리 외교의 큰 과오점이다. 청와대 담당자들은 사임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의전 담당자 자르라고. 문재인 정부 외교 난맥상 이러면서 청와대 안에는 국제 정세를 정세가 분석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팀이 없다. 잘라야 된다. 미국 전문가가 없는 청와대 네. 앞으로 어떡하나. 왜 인맥은 없다고 했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쟤네들이. 아니 뭐 다 만나고 오니까. 처음엔 그렇지. 처음에는 반기문 데리고 가라고 난리였잖아. 아니 이렇게 기사를 무한 루트로 언론이 이상한 의혹 제기하고 그 언론 그 결과 받아쓰고 그걸 다시 해소하는 기사 쓰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좀 조만간에 미국 통신원 일각 미국 통신원으로부터 한국이 이게 나중에 뒤집히면 당시 트럼프가 한국의 통화 소식을 듣고 대노했다고 알려져. 이런 것도 쓴다. 또 미국 통신원 기자가 야 이거는 진짜 아이고. 이렇게 뭐 기사 이제는 우리 언론의 행태가 너무나 우리 국민들 역시도 학습 효과가 많이 돼서 그냥 쫙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정말 뭐랄까 여러분 대신에 이 역겨운 기사들을 읽어가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전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따위 기사를 네. 진짜 평생에는 쓰레기라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나 이 진짜 안 방송 봤거든. 시작하면서 누구보다도 열독하고 있잖아. 이 새끼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갑자기 달라지고 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기사 윤회가 일어납니다. 기사 윤회. 걸리는 거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 여기에 이제 새롭게 시진핑 방한설 시진핑은 원래 12월 달에 온다고 몇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 통화 끝나자 여기에다가 방한설을 갖다 붙이냐고 또. 이것만 붙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또 제가 여기는 원고에는 안 썼는데 지금 일본하고 외교가 중요해졌으니까 모두 다 일본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참 좀 끼워 맞추기도 하루 이틀이지 좀 그렇습니다. 진짜 예, 이 우리 연비어양님이 기사대도 감정 노동비를 슈퍼챗 쏴주셨. 감사합니다. 시진핑 얘기는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네. 중국 전문가니까. 네. 재첩국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
소시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갔었는데. 겁나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 바이든이 여러 나라에 전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해 안에 오는 거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아와 중앙이 썼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바이든 한국 린치핑 꺼낸 날 시진핑 연내 방한설 재부상. 동아일보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시진핑 연내 방한설 부상.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거꾸로 들어야 돼요. 뭐죠 그게? 네. 이게 연내 방한 못한다는 얘기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해설은. 대박. 네. 왜? 미국의 대통령 안정해지면요, 시진핑이 올 이유가 없어요. 올 수가 그러네. 없지. 네. 올 필요가 없죠. 어차피 여기 와서 상담하는 게, 야, 미국이 자꾸 정전회담, 그러니까 삼국 간에요. 중국, 미국, 북한이 합의를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전 이미 했고요. 네. 정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끌어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국 측에서 좀 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만일 오바마가 되면 정전선언 따위는 없습니다, 아예. 바이든. 네. 오바마의 아바타 바이든이 되게 되면 정전선언 따위는 아예 언급의 대상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예 저기가 시진핑이 무슨 핑계를 대고서라도 안 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가 빨리 정리돼서 12월 14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전되고 있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네.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 끝나서 정식적으로 트럼프가 차기에 집권을 한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만 시진핑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바이든은 지금 통화도 못 하고 있다니까, 시진핑하고. 사실 해도 무섭지. 왜냐면 지금 둘이 짜고 부정투표했다고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고 막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섣불하게 통화하면 니들 증거 없애려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소리 들으니까 지금 시진핑은 오바마가 바이든이 전화할까봐 더 걱정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실무진한테 일단 오더를 내려놨겠죠. 연결하지 마. 어떻게든 나 지금 네, 어디 시찰 갔다 그래. 전화 안 터진다 그래. 이러고 있겠죠. 그 비슷한 얘기를 동아일보가 썼는데요. 잠깐만요. 일단 6,000명 동시 시청 중 축하하고 가실게요. 네, 우! 감사합니다. 예, 삼승 금동님께서 제일 먼저 6,000명 실방 네. 축하해요 하고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 어떻게 소개를 하죠? 지금 와, 너무 많이 밀려 있네. 너무 실시간으로 6,000명을 넘은 게 지금까지 혹시 있었나요? 없었죠. 저희 방송으로는 처음인가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있었습니다. 한 번요. 예. 네, 조국 대전 할 때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후로는 데일리로 바뀌고 이건 처음 있는 일이네요. 와, 진짜 네. 대박이다. 동아일보도 아까 싫어요도 16분이 되셨어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6,000명 안에 있는 지금 낚여서 들어오신 분들 숫자를. 네. 중국 바이든 연개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시 주석이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중국 바이든 연개설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못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도 통화를 유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아일보가 네, 그렇게 씁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관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소식이 끝인데요. 맞나요? 아니 그 뒤에 또 그 뒤에 쓰가가 쓰가와 있네.
요즘 너무 존재감 없죠? 도로 네. 아베 내 아베. 거라고 난리니까. 지금 왜 다시 네. 아베 총리가 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뭐 장염 어쩌고 그러더니 마치 막 갑자기 불치병인 것처럼 응. 얘기하더니 갑자기 괜찮아졌어. 그만두자마자 괜찮아졌어. 건강해지셨어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제가 준비한 건 제가 준비해놓고 소개 안 할 뻔했네요. 네, 손수가 바뀌어가지고 네, 스가와 센가쿠 열도 얘기인데요. 정말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면 한반도가 또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하고 스가 총리가 통화를 했는데 중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다오이다오 문제에 대해서 첫날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대화를 하다가 독도 문제 혹은 일본하고 대화하다가 독도 문제를 언급한 셈인데, 네, 이거 좀 한겨레- 도와달라는 얘기겠지. 네, 그렇겠죠? 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한겨레가 썼습니다.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네, 자, 한결에 스가 바이든 센카쿠 열도 공동 방위 약속.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12일 전화회담을 한 뒤 일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또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의 영역에서 일본이나 미국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 헌법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현에 속하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오이다오와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보조약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네, 지금 이게 우리 독도 상황이랑 정반대거든요. 중국이 내놓으라고 우기고 있고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전쟁터예요, 사실상. 그죠. 원래 그 일본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본 어선은 한 대도 못 들어가고 중국 어선들이 거기를 진치고 앉아갖고 조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의 군함 세척이 교대로 경비를 서면서 일본 어선이라든지 일본 경비정에 접근을 막고 있어요. 사실상 뺏긴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야, 일본 언론은. 그죠. 쪽팔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부정투표 밝혀지면 뭐가지 날아가게 생긴 사람한테 대놓고 우리 독도 문제랑 다오이다오 도와줄 거지라고 생각하면 전화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바로 끊고 싶은 거지. 그래서 통화를 얼마 안 했다. 그렇지. 그래서 통화가 얼마 안 이루어진 거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사실 시진핑도 은근히 얘만 되면 그동안 뿌려놓은 영수증이 있으니까 바이든만 되면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괜찮겠는데? 라는 기대를 참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있겠네. 겉으로는 우리는 트럼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속으로는 바이든이 어떻게든 저대로 대라 그러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종의 밀거래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이미 미국인 가짜 운전면허증 2천만 장을 중국이 만들어서 보냈다는 둥 실제로 수출이 됐어요. 적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가 이번 부정선거의 대리투표 형태로 해갖고 사용된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투표용지 500만 장 찍어갔다는 고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말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바이든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스가도 참 눈치가 없는 거야. 참. 아니 근데 사실 정상간 전화 통화는요 미리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그렇지. 매뉴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매뉴얼을 지금 만약에 외교 참모들이 이 매뉴얼을 정해줬다면 진짜 엉망인 거죠. 정말 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이 없는 거예요. 예.